요약 강의랑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시팝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커리큘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의가 셀 수 없이 엄청 많은데 어떤 걸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떤 강의를 언제 들어야 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을 오래 하고 방황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커리큘럼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로는 대략적인 틀 이해하기, 세 번째로는 강의, 책 살펴보고 계획 세우기, 네 번째는 주의할 점. 순서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9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커리큘럼을 세우는 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커리큘럼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는 내비를 켜지 않고 무작정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내비를 켜지 않고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도대체 얼만큼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찌저찌 부산에 잘 도착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4시간 걸릴 때 나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만큼 왔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월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이 공부를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략적인 틀 이해하기입니다. 공부 시기는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초반부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 중반부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 후반부는 시험 전 마무리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예요. 초반부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7월에서 한 11월 정도 개념 강의를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개념을 완벽하게 100%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정도로는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의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기출문제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강의를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해야 합니다. 네, 중반부는 일반적으로 1월에서 4월 정도에 하게 되는데요. 기출문제는 2회독에서 3회독 정도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기출문제와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예요. 중반부 시기의 핵심은 바로 기출문제의 마스터거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공부해야 할 개념의 범위를 알고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외우는 것이죠. 후반부에는 기간은 이제 지방직 시험 기준으로 5월에서 한 6월 정도 되는데요. 문단속, 즉 회독하고 정리하는 공부,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회독하는 시기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출문제든 기본서든 한 권을 정해서 최소 3회독 이상 회독해주고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강의, 책 살펴보고 계획 세우기인데요. 커리큘럼을 세우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강 선생님이랑 교재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른 강의 수, 교재 페이지를 보고 얼마나 걸릴지를 기간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측한 시간을 커리큘럼 표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초시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누구 선생님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교재로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저라면 무난하고 안전하게 가장 유명하고 일타인 선생님의 OT를 들어볼 것 같아요. 그분의 강의나 OT가 크게 거슬리는 거나 문제될 게 없으면 그분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는 합격 수기 등을 찾아보면서 나랑 맞는 선생님의 특징을 골라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를 진짜 골라서 커리큘럼을 한번 짜볼게요. 국어 1타 강사 이선재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단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요. 이제 교수님 탭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쭉 나오시는데 가장 앞에 있는 분일수록 네임밸류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선재 선생님이 공단기에서는 제일 유명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1타 강사이신
이셔서 한번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개설 강좌를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개설 강좌를 보니까 이렇게나 강의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강의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할까요? 커리큘럼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짜야 하는 걸까요? 이제 집중해서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커리큘럼을 세우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게 있는데 각 시기별로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그 키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강의 고르실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키워드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초반부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시기라고 했죠. 이때 강의 제목에 나타나는 키워드가 보통 올인원 아니면 기본 플러스 심화 아니면 압축, 요약. 보통은 올인원이나 기본 심화 같은 키워드의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다. 그러면 그때 압축이나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중반부에는 기출이나 문제풀이를 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의 강의 제목 키워드는 기출이나 문제풀이입니다. 그리고 기출이나 문제풀이는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반부에 이 압축 말고 기본 개념 강의는 꼭 들으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는 스스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모르는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다 들으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라고 했는데 그때는 강의 제목 키워드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런 파이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알고 가면 강의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강의로 넘어와서 여기 보면 기본 심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범위. 이게 기본 강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강의 수랑 교재 페이지를 보고 얼마나 걸릴지 기간을 예측하는 건데요. 강의를 골랐으면 강의 수를 파악을 합니다. 올인원의 경우는 한 80강 정도, 85강 정도 되네요. 제가 실제로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저는 공부를 7월 중순쯤에 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국, 영, 한국사 공통 과목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전공을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국어에 쓸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 나누기 3시간이니까 대략 넉넉 잡아서 15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6월 지방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략적으로 짜봤는데요. 커리큘럼을 짜실 때 반드시 그 해당 선생님의 OT 영상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OT를 반드시 들어보고 커리큘럼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기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때는 기출 문제 강의까지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강의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들으신다든지 유연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는데도 강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강의에 교재가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대략 몇 강까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출문제를 언제쯤 끝낼 수 있겠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찾아보고 커리큘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로 모의고사를 풀거나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을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개설 강좌라고 되어 있죠? 이 개설 강좌를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 심화 2024 선제국어 수빈이겨 전범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 강의를 보면 강의가 쭉 나와 있는데 7월 20일 것까지밖에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아직 노량진 현강에서도 완강이 되지 않아서 강의가 업로드가 안 된 거거든요. 총 8월 31일 날 종강 예정이라고 하는데 9월 말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수빈이겨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문법, 독해, 문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방법위를 다 하는 것으로 강의를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강의를 듣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2번 정도는 들어야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개월보다는 조금 적게 걸리게 해서 2달 만에 한 번 더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출문제는 보통 한 번 보는데 2-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2달로 기출문제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출문제를 다시 푸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릴 테니까 한 달 반 정도로 잡았고 또 한 번 한 달 반 정도를 기출문제를 푸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랑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어휘 한자 같은 경우에는 수빈님이겨 강의에 어휘 한자가 있지만 이거는 잠깐 짚고 넘어가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어휘 한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자 특강을 들으시거나 한자 교재를 구매를 하셔서 일찍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한자는 많이들 미루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못해서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한자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기타에는 이 정규 과정을 따르면서 약점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문학이 부족하다, 문학 특강을 중간중간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충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점 특강까지 계획을 지금 상태에서 세울 수는 없고 내가 공부를 해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것을 찾아서 중간중간에 강의나 교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국어라고 해서 맨날 문제를 조금씩 푸는 과정이 있거든요. 수빈이겨 강의를 전부 다 들은 다음부터 매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일 국어를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계속 푸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확인을 하실 때 전체 종강이 언제 되는지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 문법 구문 50포인트 심화 플러스 12공식이라는 기본 개념 강의가 있는데요.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심화가 아닌 기본부터 먼저 들으시면 되고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화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강의가 독해 공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구문 독해 기본 강좌를 포괄하는 식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8월 말에 종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넉넉하게 9월 말까지로 계획을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 포인트들을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문법 기출로 넘어가서 그 기출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문법 기출은 계속 반복해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포인트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해는 강의가 다 끝난 뒤에 기출 문제를 풀고 실전 독해 500제 그 다음에 하프 순으로 짜봤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랑은 다르게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독해 테스트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문제를 보고도 풀어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문법처럼 같은 문제를 계속 볼 필요는 없고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에는 동영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다음은 어휘인데요. 어휘는 복화 2000 스타트가 있고 마스터가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스타트로 2번의 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터로 3번의 회독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은 생활영어 기출 총정리라고 해서 특강이 있거든요. 그때 생활영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하는 강의는 기적의 특강이라는 강좌인데요. 이 기적의 특강은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한 강의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어가 익숙해지고 외워졌을 때 그때 정리하는 느낌으로 기적의 특강을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기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진짜 유명한 게 하프거든요. 실제 시험은 20문제잖아요. 근데 하프는 10문제예요. 영역을 골고루 다루는 교재이고 강의인데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익혀졌을 때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12월에 시작하셔도 좋은데 다른 거 하느라 바쁘면은 2월 달쯤에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맨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한국사를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계시는 문동균 선생님 걸 볼게요. 개설 강좌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이제 판서노트 개념 완성이라는 건데, 강의를 보시면 9월 2일날 종강한다고 되어 있어요. 9월 말쯤에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거를 한 번 듣는다고 바로 기출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번은 들어야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서노트를 한 번 더 듣습니다. 좀 기간을 압축해서.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기출도 요약 강의랑 같이 병행해서 들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내가 오늘 고조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고조선 요약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회독의 효과도 배가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판서노트를 요약한 2분의 1 특강이 있고 4분의 1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덜 압축된 2분의 1 특강이랑 기출은 문동균이라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독이 더 끝나면 이 기출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압축시켜서.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압축된 강의인 4분의 1 특강을 듣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핵지총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기출 선지들만 모아놔서 OX를 하는 강의이고 교재예요. 근데 저는 강의가 많아서 다 듣지는 않고 교재만 해서 봤었는데 핵지총 강의를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정리가 잘 되거든요. 선지만 딱 모아놔서 OX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모르면 틀리고 알면 맞추고 핵지총은 반드시 넣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총 정리를 하는 단계여가지고 이때는 총 정리를 하는 단계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인데요. 전공은 직렬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공통 과목처럼 지침을 제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행정법이나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의 전공 과목이었던 지역사회 간호학이나 관리학 등은 행정법만큼의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구경한 발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일단 9월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처음에는 2달 동안은 개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전공 2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강의를 2달 동안 듣습니다. 똑같은 개념 강의를 1달 반 동안 또 듣는 거예요. 후로부터는 2달 동안 또는 1달 반 동안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1달 반 동안 또 풉니다. 그렇게 기출을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막판에 문단속이랑 이제 정리, 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2도 전공 1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세워봤는데요. 커리큘럼 보여드린 거는 1년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시기에는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고 이제 1달, 2달 이런 단위로는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내가 당장 수빈이격 강의를 시작을 한다. 근데 이게 9월 말에 끝난다라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이 강의를 주 단위로 나눠서 내가 어떻게 몇 강씩 들을 것인지 교재 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몇 쪽씩 하실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식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더보기란에 이 양식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